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2+2+1입니다. 링크. 전화. 네, 부정선거 밝히는데 애쓰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시골촌부님이 데이터로 승부를 봅니다. 오늘도 그런데요, 아주 귀중한 자료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시골촌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매번 그 아주 귀중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던 분들도 네. 이제 이렇게 이 방송을 몇 번 걸쳐서 보니까 이제는 이해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 혹시 짧아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시골촌부님 유튜브에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충해서 보실 분들은 한번 거기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그 당일 투표 그 선거 결과 21대하고 22대 이걸로 이제 지난번에도 분석을 했는데 오늘 또 귀중한 그 뭡니까 이 그래프로 또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연결했는데 설명해 주시죠. 예, 그게 그 첫 번째 화면 보면 아마 저번에 설명드렸던 그 영상이랑 같은데요. 네. 그 전에 그래프로 설명드리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맥락이 안 맞아서 따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어서 설명드리려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대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게 대만식이면 결국 당일 투표하고 그걸 수개표하자는 게 대만식의 핵심인데 그렇죠. 이번 대선에서 그 총 3,500만 표 중에 실제로 당일 투표한 표 중에 또 실제로 수개표한 표가 있단 말이죠. 수개표로 재확인한 표가 있죠. 재확인을 거쳐서 사람이 직접 수개표한 거. 네네. 그게 43만 7천 표가 나왔는데 네. 그 표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이 33.13%, 김문수가 59.39%. 네. 그래서 26.26%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고 네. 또 선관위에서는 8.27%인가로 이재명이 당선된 걸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 26.26%하고 이재명이 오히려 이긴 걸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결과하고 사이에는 34점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이 선거 결과가 왜곡이 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 43만 7천 표가 이게 표본을 추출했다고 보면 이 표본 추출을 되는 과정에서 뭔가 바이어스가 있다고 하면 이게 좀 훼손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43만 7천 표가 그런 편향 없이 랜덤하게 추출됐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케이, 예. 예, 그리고 좀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제가 이제 오늘 거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 전체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 조작 메커니즘에서 느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당일 대만식 수개표 선거 결과 21대 대선 26.26% 차이로 김문수 당선됐다는 지금 첫 번째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참 그 시청자분들 중에는 제가 6월 4일날 선거 끝나자마자 그날 다운로드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당일 투표율로만 하면 김문수 후보가 15.04%로 이겼다. 그리고 부풀려진 선거인 수는 604만 명이다 하는 거를 제가 발표해서 그걸 알고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거는 제가 개표 상황표는 뭐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거의 한 달가량 작업을 해야 나오는 거니까 이걸 개표 상황표를 분석하기 전에 선관위에서 인터넷상에 발표한 것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그렇거든요. 결국 거기에는 개표기 조작은 들어가 있지 않고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정확한지 아니면 개표기 조작까지 포함된 결과에서 분석한 거라서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드린 26.26%하고 당초 인터넷에서 발표됐던 15% 차이, 그러니까 한 11% 정도 차이 네. 나는 거는 그만큼이 개표기로 조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이 그러면 이게 지금 총 1100만 표, 1137만 표 가량이 조작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어쨌든 네. 선거 결과가 1100만 표 이상이 왜곡이 됐다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총 조작 규모가 1100만 표. 예. 네, 그러니까 3,500만 명이 유효 투표수였고 거기에 뭐 34% 하면 대략 1,100만 표가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요 1,100만 표가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이게 말이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시군구에 저는 시군구별로 다 분석을 했으니까 예. 시군구의 유효 투표수가 10만 명이라고 치고 예. 근데 선관위에서 발표한 게 이재명이 5만 표를 얻어서 득표율 50%라고 발표를 했다고 보고요. 네. 제가 분석을 해서 당일 수개표한 걸로 보니까 이재명이 35%다. 예.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5만 표라고 했지만 제가 분석한 35%에다가 10만 표를 곱해보면 3만 5천 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15,000표가 이재명이 어쨌든 조작에 의해서 혜택을 받다. 예. 그러면 그거를 다 후보별로 시군구별로 다 나누어서 계산해 봤을 때 총 조작 규모가 1,130만 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제가 가정에 의해서 추계를 한 거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그 밑에 20대 대선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총량에서는 뭐 2배 조금 안 되게 조작이 됐지만 총 조작 규모에서는 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거인수 부풀리기 규모를 21대랑 20대랑 비교해 보면 네. 딱 3배 나오죠. 그러니까. 710만, 270만입니다. 예. 그리고 개표기 조작은 예. 230만, 450만이니까 이건 2배 조금 안 되게 조작이 됐고 예. 똑같은 계산식으로 똑같은 로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네. 이 숫자가 정확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20대 대선보다는 개표기는 2배가량 조작이 되고 예. 선거인수는 3배가량 조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래프가 이제 총 이제 말하자면 결산한 그래프인데, 네. 네. 저도 뭐 엑셀만 좀 잘한다 뿐이지 이게 통계학적으로는 좀 젠댕이어가지고요. 네. 그냥 그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거든요. 네. 뭐 그나마도 이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아. 이제 그래프를 제가 3개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네. 맨 위에가 총 조작 영향, 네. 두 번째가 사전 선거인수 조작 영향, 마지막이 개표기 조작 영향. 이렇게 3개로 해놨는데 쭉 오른쪽으로 가로축은 시군구 가나다 순입니다. 전국. 네. 그러니까 왼쪽 뭐 강원도 맨 왼쪽이 강원도 강릉시일 테고요. 네. 뭐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북도 가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광주가 있고 네. 광주, 부산 사이는 어디가 될까요? 대구, 대전이 있고요. 네. 부산, 서울 건너서 서울하고 전남북 사이에는 세종, 울산, 인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북 오른쪽에는 충남북이니까 그 정도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Y축의 그래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네. 그 득표율 차이를 표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파란색은 이재명이고요. 네. 밑에 주황색은 김문수 후보인 거예요. 네. 그러면 0에서 위로 가 있다, 플러스라고 표시된 거는 이만큼 조작에 의해서 혜택을 받다는 의미인 거고,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제가 계산한 것보다 선관위 발표가 이만큼 더 높은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간격을 보면 그 간격은 그만큼 많이 조작된 의미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면 광주하고 전라 남북도가 가면 그 격차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죠. 예. 거기는 네. 조작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봐야지네요. 거의 없었다. 조작이 거의 없었다. 개표기 조작은 전혀 없었고. 전혀 없었고. 예.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전라남북도 호남에서도 조금 있었다. 예. 현재. 왜 그걸 설명드릴 수 있냐면 선거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유권자 수를 오버하지 않는 한 전라도든 경상도든 부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는 이게 시군구로 나눠보게 되면 이쪽 우파 후보, 뭐 김문수 후보가 뭐 몇 프로 못 얻는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개표기를 통해서 바꾸다 보면 이게 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주하고 전라도하고는 전혀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렇죠. 개표기 조작은 안 했는데 네. 선거인수는 부풀렸다. 네. 네.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덜 조작을 했다. 그나마 덜 조작했고. 그 의미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표본 추측, 아까 왜 43만 7천 표가 얼마나 그러면 랜덤하게 추출됐나 하는 근거를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 그 파란색, 빨간색 외에 회색으로 그 0을 중심으로 조금 위에 표시된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준석이거든요. 이준석. 조금 혜택을 받네. 조금 혜택. 네, 이준석도 선거인수나 개표기 조작에서 약간씩 혜택을 본 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머지 권영국 후보하고 송진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그래프에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건 조작이 없었다는 거고 거의 없었다는 거. 노란색, 예, 노란색, 하늘색으로 표시되는데 거의 아마 그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어느 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플러스인 시군구도 있고 마이너스인 시군구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으로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 지금 이제 사전 선거인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 나는 거를 가지고 좌파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많이 가서 투표했기 때문에 그렇다. 후보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러면은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 극자인데 이 사람도 그러면 0에서 위로 다 높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작이 왜 안 돼? 권영국이 마이너스인 지역이 거의 절반가량 나온다고 하면 이 좌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전 선거인수나 개표기나 다 마찬가지고 특히나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에 전에 그 추정 60분인가에 보니까 그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전 뭐 통계학회 학회장이라는 양반이 나와서 그때는 제 자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김어준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던 그때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조작됐다고 막 떠들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그 수개표한 결과가 박근혜 후보가 한 10몇 프로가 더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가 얘기한 게 K값이니 뭐니 해가지고 수개표에서 조작했다고 했는데 수개표가 정확한데 어떻게 그걸 조작했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거를 증명한답시고 전 그 통계학회 학회장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이 수개표했다는 게 결국 개표기에서 분류를 못해서 나온 걸 사람이 수개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표기에 애매하게 표시가 됐거나 해서 뱉어낸 거니까 그거는 우파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수전증이 있어서 기계가 분류를 못한 걸 사람이 다시 재확인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네. 재확인되는 것 중에는 우파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남에 좌파 지지하시는 분들이요, 나이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호남볼 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 그리고 적어도 통계학회 학회장 출신이면 이걸 통계학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딸내미들하고 이렇게 집 도어락 누르다 보면은요 8자리인데 딸내미들이 더 늦어요. 왜냐면 빨리 누르다가 실수할 확률이 걔들이 더 높거든. 그렇지. 그죠?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그거나 노인이어서 희미하게 찍는 거나 젊어서 빨리 쓰다가 실수하는 거나 비슷한 그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43만 7천 표가 적어도 이 호남 지역을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이게 뭐 바이어스가 편중되게 샘플이 된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지금 또 이 그래프가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일수록
뭔가 러프하게 조작이 됐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근데 밑에 두 개 그래프하고 맨 위에 그래프하고를 보면 네. 뭐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로 데이터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맨 위에 있는 총 조작 영향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게 영 적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거를 전체로 보면은 잘 표시가 안 될 텐데 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원이 있죠. 예. 그거를 중심으로 보면 부산하고 서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이 부산이고 예. 오른쪽이 서울인데 두 번째 그래프의 선거인수 부풀리기로 보면 부산이 영 적게 됐죠. 네. 그러네요. 이재명 그래프요. 서울은 많게 됐고. 예. 근데 개표기 조작에서 가서 보면 부산이 훨씬 더 개표기 조작이 많이 되고 서울은 덜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두 가지 영향을 합친 게 맨 위에 그래프라고 하면 그렇죠. 예. 맨 위에 그래프는 거의 수평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로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니까 제가 느낀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예. 지금 선거 결과 조작 메커니즘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선거인수 부풀리기로는 일단 러프하게 조작을. 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네가 뭐 3장 중 1장, 4장 중 1장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전선거에 투표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걸 사전선거인수에서 자기네가 목표했던 것보다 덜 조작이 된 데는 개표기로 더 조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총 조작 영향이 일정하다. 네, 호남, 경남, TK하고 호남을 빼고 나면 거의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로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조작 목표가 선거인수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개표기 조작 영역만으로도 한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합친 총 목표가 있고 예. 그거에 따라서 사전선거인수는 러프하게 더 세밀하게는 개표기 조작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나름대로 치밀하게 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보면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거의 비슷비슷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대부분 보면 사전 선거인수 불리기로만 많이 이렇게 의견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 사전선거 제도만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개표기도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된다.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결론은 그거인 거예요. 이렇게 자칫 사전 당일 투표 차이 나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사전 선거만 없애서는 부정선거를 척결할 수가 없다는 게 제 나름의 하여간 결론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분석해 주셨네요. 요거 이해가 조금 덜 되신 분은 시골촌부님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밝혀집니다. 이제 증거들은